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우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두 개의 질병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하고 좀 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일확천금이 없죠. 그래서 어떤 한번 어떻게 해서 또는 무슨 약을 먹어서 뭐 갑자기 건강해지고 이런 거가 아니고 평소의 습관이 또 관리 방법이 자신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라고 하면은 단순하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아시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치의를 만드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도에는 우리 대통령도 주치의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정하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건강 관리를 받으시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전문가로 가고, 이런 거가 이제 일반적인 건강 관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일단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걸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실제로,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거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사회적이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정신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나 이런 것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망 원인을 변천을 보면은, 제가 의과대학생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의를 할 때 다 1988년부터 98년, 2010년, 2024년, 지금 여기 좁아가지고 제가 1988년 거는 넣지 않았지만, 부동의 1위는 하긴 암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암은 그냥 암 하나로 나누면은 부동이 1위지만, 암을 이제 위암, 뭐 폐암, 뭐 유방암 이렇게 나누면은 요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건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3, 40년 전에는 풍이 굉장히 높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혈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이 겉으로 볼 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시고, 그럴 때는 또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 질환은 요즘같이 그 콜레스테롤이나 당뇨에 의한 뇌혈관 질환과 달리 뇌출혈이 많습니다. 요즘은 뇌가 막히는 거가 더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뇌출혈이 더 많아서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됐다는 게 그때 뇌혈관 질환이었고, 그때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한 10만 명 중에 100명, 160명 정도 돌아가시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후유증으로 오는 심장질환이었고, 그 당시에는 길도 별로 안 좋고 안전벨트도 잘 안 맸고 차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사실은 또 아주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국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질환이 이렇게 5위에 들어갈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 역시 암은 부동의 1위입니다. 근데 역시 암을 나눠볼 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이 올라왔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혈압을 관리를 잘하면서 뇌혈관 질환은 내려갔지만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심근경색, 협심증, 그다음에
고혈압의 마지막 단계인 심부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심장질환이 암을 제외하고는 1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은 요거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좀 노쇠하거나 마지막 특별한 질환 없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또 폐렴이 많기 때문에 3위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 특별한 요 폐렴이 유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노쇠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위였던 암 빼고 1위였던 뇌혈관 질환이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좋은 건데 이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도 경제 성장을 너무 빨리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천에 용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아주 중요한 그 디딤돌이었죠. 그래서 그 교육 환경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살이 많이 생겼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증 이런 질환의 유병률도 상당히 올라갔고 그 결과로 자살이 우리나라 5번째 사망 원인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1위도 2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동의 1위라서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겠고 이거는 누구 한 사람 그 개개인이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노력해야지 될 그런 개선될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위까지는 여기 있는데 이제 6위부터 그 나머지는 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신다고 하죠.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막 올라오고 있는 당뇨병 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서구식 음식 그리고 그다음에 좌식 생활이라 그러죠.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 사용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만 있는 생활. 이것 때문에 당뇨병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고혈압이 이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고 간질환도 역시 떨어졌지만 아직은 10위 내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B형 간염이 요새는 다 예방 접종을 강제로 어렸을 때 다 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간질환은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폐혈증은 특별한 병명이 아니라 아까처럼 병원에 입원하 계시거나 이랬을 때 마지막에 생길 수 있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이렇게 통째로 묶지 않고 일일이 나눠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사망 순위로 제 1위가 폐암입니다. 이거는 남성들에서는 그 흡연이 월등히 큰 원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어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요새 여성분들 중에 비흡연, 폐암이 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역학조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 옛날에 그 재래식 부엌 같은 그냥 우리가 조리하면서 그 안 좋은 연기나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됐던 것 때문이 아닐까. 여성에서의 폐암의 증가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안 좋은 거는 여성하고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높다는 겁니다. 남성 흡연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여성 흡연율하고 청소년 흡연율이 아직 좀 높아서 그것은 미래에 폐암이 더 올라갈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간암은 역시 아직까지는 B형, C형 바이러스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롭게 간암의 위험 인자로 도달하고 있는 게 지방간 중에 이제 간경화로 가는 지방간입니다. 그러니까 비만하고 대사증후군하고 관계 있는 그래서 체중 조절도 필요하게 되겠고 대장암은 이건 이제 서구식 식사 생활이나 역시 그 좌식 생활 같은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데 대장 내시경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자유롭게 그러니까 일반적인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서양보다는 굉장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그 대장 용종 선종 단계에서 제거를 하면은 대장암의 발생 그리고 사망률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췌장암은 이건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겨서 진행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초반에 주변에 침투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조기 발견에 의한 그 사망률 개선 이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암이 되겠습니다. 그 췌장암의 과거력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흡연 이런 게 이제
위험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안타까운 암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그분도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돈이 많고 머리 좋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암이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그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은 암이고요. 제가 의과대학생 때는 위암이 여기 1위였습니다. 폐암 위에. 근데 이거 이제 냉장고들이 많이 보급되고 또 음식이 요새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내시경에 의해서 조기에 위암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5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그냥 암하면 아까 보면 부동의 1위였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폐암, 위암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그 순위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정도가 됩니다. 1위에 심장질환이 그대로 있고, 2위 폐렴, 아까 노쇠사라 그랬죠. 그거 있고, 뇌혈관 질환까지는 1, 2, 3위가 그냥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중에 제일 사망률 높았던 폐암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한 10만 명 중에 30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살, 치매, 이거 다시 당뇨병까지 유지되다가 간암이 여기 끼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췌장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암 종류가 많으니까 암으로 합하면은 당연히 심장질환보다도 높게 올라가지만 암을 나눠 놓고 나면은 요런 정도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데, 지금 노년층의 사망 순위 60대, 70대, 80세 이상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위는 암이죠. 근데 이게 암이 차지하는 그 비율입니다. 근데 60대는 그러니까 암이 단연코 많죠. 10명 중에 4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건 되고, 70대까지도 그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80세 이상 되면은 암이 새로 생기는 분보다는 이제 다른 질환이 더 높기 때문에 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그래도 암은 계속 1위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70대하고 80대 이상에서는 여기 폐렴이 들어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노쇠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나기 때문에 80세 이상에서는 2위까지도 올라와 있고 70대에서 4위 정도 되지만 60대는 요새 우리 나라에서 60대 분들은 노년층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들 좀 젊으시고 건강하셔서 여기는 폐렴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장, 뇌혈관 요 두 개가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요 5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교정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너무 늦지 않게 약을 그냥 드시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약 먹는 게 싫어서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적당한 때 시작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망 순위에서 우리가 그 증거로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살은 우울증 관리나 이런, 아까도 사회적 책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치매, 이런 것들, 이제 전에는 별로 순위에 안 들다가 이제 올라오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크게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 순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60대, 70대, 80대에서 각각 조금 나이 들어가시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심뇌혈관 질환, 합쳐서 그렇게 얘기하죠. 심뇌혈관 질환이고, 그리고 암도 계속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아까처럼 또 암 이렇게 안 하고 다 나눴을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암 사망 순위와. 근데 여기서 바뀌는 게, 아까는 대장암이 3위고 췌장암이 4위였죠. 근데 이제 60대 이상으로 가면은 췌장암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전립선암은 그 밑에 60세 미만에서는 거의 이제 사망률이 없는데 60대 이후부터 확 늘어나는 것 중에 이제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건강 검진에서 이제 검진해 주는 거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정도가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하면은 예후가 아주 좋다 이런 증거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3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수칙이 아까 사망 순위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과거의 수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환자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혈관 질환이 많았었다 그랬죠. 그때는 그게 대부분 다 혈압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혈압이 있는데도 치료를 안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혈압을 잘들 치료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는 1번이 그거였습니다. 혈압을 알고 고혈압 치료를 받는다. 이 1번으로 왔죠. 뇌혈관 질환, 터지는 질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수사고에 대해서 이 안전벨트도 매자. 이게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안전수칙에도 들어있을 정도였던 겁니다. 안전벨트하고 이제 운수사고를 제대로 예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하고 혈압에 다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맵고 짠 음식을 피한다. 이런 거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이 그때는 강제적인 국가접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암, 간경화를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은 여러 군데 들어가죠. 중풍 뇌혈관 질환에도 들어가고 심혈관 질환에도 들어가고 각종 암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연도 상당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금연한다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 그때는 음주를 요즘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이들 할 때였기 때문에 음주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휴식과 수면하고 10번째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그 당시에는 국가건강검진도 일부만 시행되고 있고, 또, 이제 검진센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정기검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진 받는 거가 이제 10번째 정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게 이제 사망원인 변경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10위였던 거가 건강수칙이 1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암들의 상당 부분이 췌장암 같은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금연 모든 심뇌혈관 질환과 암의 다 원인이 되는 금연이 두 번째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혈압은 계속 잘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요게 심뇌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받는다. 이게 전에 없었던 건데 올라왔죠. 30년 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한 3, 4위에 있었던 2000년대 있었던 게 이제 이렇게 하고 채소 생선의 중요성도 나오고 정상 체중 이게 이제 허리둘레 대사증후군과 관계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그다음에 이제 음주 나오고 마지막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B형 간염뿐만 아니라 노인에서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구체적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의 손우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 봤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혈압을 조절 못해서 생기는 그 뇌혈관 파열, 뇌혈관 출혈에 의한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은 사망 원인이고, 암을 그냥 암 하나로 할 때는 그냥 부동의 1위지만 사망 원인 중에 암을 이제 뭐 폐암, 위암, 간암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1, 2위가 이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고 그 밑으로 이제 폐암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건강 수칙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금년도의 건강 수칙부터 그래서 개정된 거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그 건강 수칙 중에 10위에 있었던 그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가 이제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많은 암들이 또 흔한 암들이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아주 예후가 좋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암을 검진하고 어떤 암은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거를 본인이 결정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의사, 평소 뭐 혈압, 당뇨 이런 거를 관리받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나는 이런 검진이 더 필요하겠다. 그거를 결정해서 그거를 하시는 거가 건강수칙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 빼고는 이제 암에 대한 예방과 심혈관계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절대 금연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흡연이 모든 암에 일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흡연하는 언제 금연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흡연하고 있으면 바로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흡연하는 것도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금연을 시켜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청소년 흡연율과 여성 흡연율이 높은 것이 좀 아직 문제라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자기 주변에서부터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담배 끊는다고 좋겠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장 흡연하고 계신 분들은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에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셔도 혈압은 잘 관리를 받는 것이 맞고, 높으면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는다고 해서 자꾸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평생 중풍이나 협심증 안 걸리는 게 낫죠. 약 한 알이나 두 알 드시면서. 그래서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주치의 선생님이 약 먹여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압 상태를 알고 치료받는다. 이게 아직도 중요합니다. 전에는 1위였었죠. 근데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에는 혈압만 했었던 게 이제는 혈당, 당뇨병이죠. 당뇨하고 콜레스테롤 이것도 높으면 치료받는 게 맞습니다. 약을 드셔가지고. 그래서 당뇨 상당히 무서워하고도 계시는데 당뇨도 나이에 따라 물론 그 당뇨는 조절하는 그 조절 목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 혈관 노화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꼭 필요하면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동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뜨리는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스타틴이 안 좋은 점을 자꾸 이제 강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믿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필요하면 꼭 드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관리하라고 돼 있고, 규칙적인 운동에, 이제 영양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채소와 생선이 좋으니까 그쪽을 많이 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간 거죠. 비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이제 허리 둘레, 정상 체중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음주와 휴식, 수면 이런 것들이 되고, 예방접종, 안전벨트 이런 건 약간 좀 후순위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성질환 관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비만, 골다공증 이런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시다가 중간에 두통이 생기거나 또 복통이 있거나 어디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도 해결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사회적으로 안정유지, 아까 WHO 그걸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을 때도 그 주치의를 만나서 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금연, 절주,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이걸 뭐를 해야 될까를 그냥 초반에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지내면서 가족력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나이 들면서 또 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 의사, 주치의를 한 명 정해놓고 꾸준히 관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거 필요하면 약을 드시면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거기 방문하셨다가 때가 되면 검진하시고, 그다음에 건강 증진 뭐 하는 게 좋은지 상담 받으시고 이런 거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맞춤 의료가 요즘은 유행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단골 의사가 필요한 거죠. 본인을 잘 알아야지 맞춤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한 의사한테 꾸준히 다니시는 게 필요하고, 동네에서 실력이 있고 가깝고 그다음에 아주 친절한 그런 의사를 찾으셔서 본인하고 평소에도 상담하시고, 그래서 맞춤 상담을 하라고 여기 써놨죠. 그다음에 권하는 약물은 드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검진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검진은 우리나라는 국가건강검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서 본인에게만 필요한 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성질환 관리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고혈압, 전통적으로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자혈압계나 아니면 또 다른 기구로 이제 본인 혈압을 잘 잴 수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은 진료실에 와서 혈압을 재서 그게 이제 140에 90이 넘으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가정에서 그냥 수시로 재보고 그 혈압이 평균이 135에 85,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잴 때보다는 5 정도씩 낮아졌죠. 그 평균이 135에 80을 넘으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재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혈압으로 결정한다. 요거가 바뀐 내용이고요. 요거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난 집에서 혈압 쟀더니 평균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거고. 그다음에 당뇨병. 요것도 이제 당화혈색소가 요즘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가끔 재보셔가지고, 그리고 공복 혈당도 가끔 재보셔서 혈당이 높으면은 역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전 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하고 당뇨병 사이. 거기서는 그거 자체로도 심내혈관 위험도가 살짝 올라가고, 그것보다 이제 당뇨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 단계에 들어가신다고 지적받으신 분들은 체중 더 늘지 않게 하시는 거랑 음식 중에 좀 불건강한 음식 피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를 꼭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겠고,
콜레스테롤은 이거는 안타깝지만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거, 나이 드는 거, 그다음에 여성에서 폐경 이후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관련되고 본인이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비례해서 좋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거 약 드시자 그러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고기도 조금 먹고 뭐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DNA에서 이게 체질적인 거가 많고 간에서 한 60%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40% 들어오는 거를 아무리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타틴이라는 그런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혈관 건강에는 제일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포함한 혈전 용해제는 이거는 이제 상담 후에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뭐 혈압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아스피린을 그냥 뭐 혈관 영양제처럼 썼는데 요즘 나오는 결과들은 아스피린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이제 위장 출혈이나 아니면 넘어지셨을 때 출혈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요즘 혈전 용해제는 그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만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은데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죠. 골다공증. 그래서 골다공증은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게 어떤 통증. 그래서 내가 허리에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어쩐지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통증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져서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그런 거가 골다공증이고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가 이제 골다공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척추하고 그다음에 대퇴골을 재는데 그 이유는 척추는 잘못 엉덩방아 쪄서 이렇게 척추가 짜부러드는 거 있죠.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그거 생기면 굉장히 통증도 있고 또 신경도 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그거 허리 쪽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퇴골 넘어지셔서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그 대퇴부는 근데 대퇴골절이 생기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하는 골다공증인데 이것도 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주사를 맞을 거냐, 계속 뭐 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계속 먹을 거냐,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평생을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있는 분들은 치료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 만성 질환이 대표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고 기타 무슨 요산이 높은 분들은 요산, 그다음에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게 이제 대표적인 만성 질환 관리고 요거를 해줄 수 있는 주치의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급성 문제는 젊었을 때랑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로 증상 치료 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약물 부작용이나 이미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물에 드실 경우에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최소한으로 쓰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요때도 그래서 제가 그 주치의랑 상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각각 증상 생길 때마다 다른 과를 가고 다른 병원을 가면은 거기서는 거기에 최선인 약들을 쓸 텐데 그게 약이 아마 이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특히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집에서 그냥 본인이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은 전형적이지 않아요. 질병 경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맹장염 하면 뭐 여기 먹먹하게 아프다가 그다음에 그 위장관이 그렇다가 뭐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근데 그건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가 판단하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치의한테 일단 가서 괜찮은지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건강검진은 또 주치의랑 상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지금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그 다음에 내 가족력, 무슨 가족 중에 암이 있었는지, 뭐 협심증이 있었는지, 지금 뭐 우리 아버님이 아니면 우리 형이
심장에 스텐트를 하고 있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검진할 내용이.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하시고 나머지 이제 뭘 할까를 여기다 주치의랑 상의하시고 몇 세까지 하느냐 이거는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이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특히 내시경은 저는 요즘에는 꽤 늦게까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하면은 배 열고 뭐 이렇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내시경으로 살짝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건강이 웬만큼만 되면은 꾸준히 하셔도 괜찮은 거고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진짜 암으로 가고 그 암에서 또 이제 사망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나이 드시면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제 대장암의 경우가 그렇고 자궁경부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관계 안 한 지 오래되고 계속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게 괜찮으면은 뭐 65세 이후에서는 그냥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암들은 몇 세까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뚜렷한 우리나라 자료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좀 얘기하는 게 있지만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에서 많은 갑상선암처럼 굉장히 진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그게 있을 때 그거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이 많이 드시면은 이것도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연세가 이만큼 됐으니까 검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그러셔서 요 몇 세까지 할 건지는 역시 주치의랑 상의를 하겠지만 이론적인 걸 들으시고 거의 아마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증진이죠. 이거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될 거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금연, 예방접종, 음식, 스트레스, 체중, 유산소 운동. 근데 요 운동, 유산소 운동하고 요즘은 근력 운동까지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근감소증이라는 게 요즘 새로 노인 건강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근감소가 안 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약을 잘 드시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독감 매년 맞으시죠? 거기에 매 10년마다 파상풍 맞으시고 한 번은 100일에도 포함된 걸 맞습니다. 요즘은 또 손주 보려면은 다들 이걸 맞고 오라고 며느리들이 그래가지고 100일에도 다 맞으시고 이건 평생 한 번입니다. 그리고 폐렴 구균도 65세 이후에 한 번. 근데 옛날에 좀 아주 옛날에 맞으셨던 분은 요즘 거로 한 번 더 맞으시는 게 좋고 대상포진은 요즘 많이 권하고 있죠. 2번 맞는 새로 나온 거. 그다음에 RSV라고 요즘 새로 나온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예방 접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위에 뼈 건강, 골다공증 위해서는 햇볕, 운동, 치매 예방은 이상한 건강기능식품 드시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독서하시고 머리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감소주의로 근력 운동하시고 낙상, 안전벨트 이런 거 해서 건강할 때도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잘못된 정보에 따라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노년기 건강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흔한 불건강 행위로 안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간다, 투약 미룬다, 검진 안 한다, 인터넷 맹신한다, 운동 안 한다 이게 제일 나쁜 거고요. 정리하면은 주치의를 준다가 첫 번째고 필요한 약은 잘 드셔야 되고 건강검진도 잘 하셔야 되고 운동, 예방접종 등 건강 증진도 하시는 것을 생활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노년기 건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치의 듣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주치의와 상의해서 노년기 좋은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